자, 아니잖아. 우리가 번호를 안 매긴 게 있잖아. 하여튼, 자, 오늘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주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CF 하도록 하겠습니다. JCF는 맨날 인터넷에다가 자바 자료형이라고 치시게 되면 나오는 게 JCF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 때 JCF를 가지고 이터레이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랑 하나 더 만들고 싶긴 한데 기본 배열로 가지고 JCF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왜냐면 객체가 이렇게 막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자바 컬렉션 프레임 워크. 자, 이렇게 JCF가 들어오면 JCF는 총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사각형을 먼저 그릴까요? 표를 그릴까요? 표를 그리고 한 요 정도면 되겠죠?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JCF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첫 번째는 set이라는 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표시. 그 다음에 리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맵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각각에 대한 특징인데 뭐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림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연상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뭐 이론을 외우기보다는 이미지는 그래도 좀 빨리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로 갑시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스택 구조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택 구조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림이 안 되는 날은 포토샵이라도 포토샵 PPT라도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맵 구조도 똑같습니다. 맵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를 좀 늘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특징적인 걸 좀 보여드릴게요. 메서드도 다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의 값의 객체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요거 채우기.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박스들이 값이 아니고요. 기본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인덱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값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셋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순서가 없고요. 중복이 없습니다. 네, 이게 특징이고요. 자, 리스트는 중복이 가능하고요. 앞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순서가 있고요. 중복이 가능합니다. 맵은요.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키는 중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중복이 됩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노란색이 값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사.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중복이 없으니까 1 보이냐 안 보이냐 1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에서 이렇게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복을 처리할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들어온 애를 넣고 얘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있는 애를 유지시키고 얘를 안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이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는 여기에 앞에 있는 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건 요 밸류고요. 그래서 이 밸류는 인덱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값을 중복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 1, 1, 1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인덱스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0, 1, 2, 3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자동 생성입니다. 인덱스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 배열하고 똑같죠. 그럼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얘는 만약에 2번 인덱스를 지웠잖아요. 그럼 우린 기본 배열 같으면 얘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죠. 디폴트 값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얘는 2번을 지우면 3번이 2번으로 땡겨집니다. 여러분들 카드 게임 만들 때 되게 좋죠. 그냥 빼버리면 알아서 앞에서부터 원하는 것들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키와 밸류를 같이 입력해줘야 돼요. 하나의 쌍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값은 112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키는 야, 뭐 이렇게 많이 잡혔냐? 키는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키로는 지울 수 있지만 오브젝트로는 못 지워요. 그러니까 이 한 로우를 지울 때 키로는 지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브젝트로는 못 지워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넣을 때는 다른 애들은 진하게 해드릴게요. 얘라든지 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입력을 할 때부터 키와 밸류를 같이 입력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를 두 개를 넣어줘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는 밸류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덱스가 생성이 되고요. 얘는 키와 밸류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한번 고민해볼까요? 여기에서 얘 값을 추출하고 싶어요. 얘가 값이 추출이 가능할까요?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요? 힙에 있는 객체는 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혹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묶여 있어야지 그 변수를 찾아야지, 변수를 호출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new a를 했다고 해서 걔를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의 객체에 있긴 하지만 얘 안에 어떠한 키워드도 없기 때문에 얘를 찾아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인덱스 불러면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문제예요. 얘가 웹에서는 다 뭐예요? 키와 밸류를 통해서만 넘기게 되죠. 그래서 키가 여러분들 이름이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밸류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값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웹에서 가르쳐 드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 로그인이라고 그냥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뜬다고 했었죠. 요거요. 요거 인트로 때 한번 했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주소라고 했었죠. 요거. 그 다음에 보시면 뭐예요? 모드는 이거, URL은 이거. 됐죠?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get 방식이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게 get 방식이에요. 처리 방식은 get, post, delete, put, trace 이렇게 있거든요. 자, 모드를 부르면, 그러니까 얘를 호출한 WAS was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키 모드를 호출하면 이 값을 줍니다. 그다음 얘는 똑같이 URL을 호출하면 얘를 줘요.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맵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내가 키를 몰라. 값을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요. 웹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소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값 전달 못해요. 물론 리액트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드로우내를 슬러시로 쪼개가지고 그게 값이야라고 인식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get 방식에서는 키 밸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모드라고 해야지만 뒤에 있는 는이라고 했던 값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이 객체를 만들고 나서 키를 모르면 죽어도 못 짓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키를 알 때는 편해요. 근데 모를 때는 얘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얘를 set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얘가 값이 다 들어가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무작위로 꺼낸답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로 꺼내면서 뒤에 걸 호출해줍니다. 그럼 전체 값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 빼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다 인터페이스로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셋에서는 뭐 많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특징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키셋이라는 애가 하위 객체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셋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셋, 트리셋이라는 애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넘셋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사용해봤죠. 가장 많은 게 뭐요? 어레이 리스트.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벡터, 아까 전에 보셨던 벡터, 뭐 요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링크드 리스트, 링크 리스트, 링크드인가? 얘가 링크드 리스트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인가? 이딘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상한데? 하여튼 요런 애 있고요. 그 다음에 맵은 뭐 해시 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뭐 트리 맵, 뭐 요런 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원 맵, 뭐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객체들은 그때그때 API를 보시고 특색이 좀 있어서 그거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림을 좀 넣고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만 일단 인식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코드를 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자 그러면 각각의 애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표는 하나 둘 셋, 그래 3개. 이 정도면 되겠죠. 3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다는 좀 나눠서 좀 해봅시다. 사실 얘를 직접적으로 나누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합쳐라. 자, 얘네는 콜렉션 계열이라고 합니다. 아, 왜 이러죠? COLLECTIO. 자, 콜렉션 계열이라고 하고요. 자, 맵은 맵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컬렉션 계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셋하고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맵이겠죠. 다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순서도 없고 중복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있고요. 중복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는 중복 없고요. 밸류가 값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입력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입력하는 것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만들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2020 0210 JCF. 자, 패키지를 만들고 3개의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m.min.edu. 첫 번째는 set. set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인터페이스라서 걸릴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또 헷갈리겠다. set test. 자, 그 다음에 list test. 자, 그 다음에 맵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각각의 애들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메모 필드 하는 걸 좀 배우셔야 되겠죠. 자, 리스트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왜 구냐. 이게 다 만들 거야. 여기 파란색이 이거. 리스트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멤버 필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private list 이렇게요. java.utilist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제네릭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정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스트링을 넣도록 하죠.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객체라고 했었죠. 얘는 이렇게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참조 타입이니까 기본 타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변 하나에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빡심. 그래서 여기서 만약 숫자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인티저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만들어서 선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얘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new. 저희는 array 리스트가 만만하니까 array 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죠. 자, 맵도 똑같이 만들게요. 자, 맵도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맵이니까 private 맵. 맵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개 낸다고 했었죠. 자, 2개 들어갔죠. 키와 밸류. 키는 스트링을 집어넣고요. 밸류는 이걸 그냥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인티저를 집어넣도록 하죠. 맵. 그 다음에 맵은 new 해시 맵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자, set도 똑같이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 private set 타입은 인티저 넣도록 하고요. set 라고 하고 해시 셋으로 초기화하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그럼 각각 넣는 애부터 하나씩 만들면 좀 해봅시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자, 셋 같은 경우에는 넣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요. 메서드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얘는 void로 아마 돼 있을 것 같고요. add라는 애를 사용합니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맵은 약간 틀립니다. 자, 얘는 좀 특이한 게 푸시라고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키, 컴마, 밸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오브젝트만 하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오브젝트겠죠, 사실. 왜냐면 오브젝트로 적은 이유는 뭐예요? 기본 타입이 아니잖아. 참조 타입만 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다 오브젝트겠죠, 사실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고요. 셋으로 왔네요. 자, 셋 메소드. 자, 값을 넣겠습니다. set 점 하신 다음에 add 이렇게요. 여기다가는 리터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박싱으로 바뀔 거니까. 1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맵은 리스트부터 해야죠. 리스트는 똑같이 public void list 메소드 list 점 add 똑같이 그 다음에 1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맵은 public void map 메소드 자, map.put 됐죠? 여기다가 to quotation 왜냐면 타입을 제네릭을 제가 스트링하고 이니셜로 만들었거든요. 가 1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계속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넣는 방법이고요. 지금 패스바이 레퍼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같은 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메서드를 통해서 갖고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넣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똑같아요. 잘 보세요. 얘는 못 갖고 와. 없어. 없고요. 얘는 get이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로 호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get이라고 해서 키의 밸류를 불러주시면 키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바 40문제도 풀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할 게 엄청 많구나 우리.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셋은 못 갖고 온다고 했어요. 셋은 이게 입력하는 애고 출력 메소드 없습니다. 나중에 되시면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출력해줘야 되고요. 없어요. 그래서 자, 얘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리스트니까 자동으로 0, 1, 2, 3, 4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력은 list.get 인덱스 번호 지금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력이고요. 중요한 건 키와 값을 같이 입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키만으로 가능합니다. 출력은 map.get 하신 다음에 가라고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되셨으면 각각의 하나 메인에서 다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jcf 언더바 메인이라고 하나 만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애들 메인에서 객체 생성해서 해볼까요? 자, 리스트 테스트 L은 new 리스트 테스트. 그 다음에 set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set 테스트 S는 new set 테스트. 그 다음에 map 테스트 M은 new map 테스트. 자, 그럼 생성자를 통해서 멤버 필드 자동으로 초기화 됐을 거니까 이제 출력만 하시면 되겠죠? S. set 메소드, 그 다음에 L. list 메소드, 그 다음에 M. map 메소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출력해보시면 넣은 애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을 안 했죠, 제가? 안 했네요. 실수를 안 찍었네요. 여기 밑에다가 한 개 실수 받으시면 됩니다. 할게요. 요것만 하고 또 쉬어야 되겠다. 자, 갖고 오는 방법 없으니까 셋은 안 될 거고. 자, 맵 같은 경우에는 갖고 왔죠? 그러면은 밸류가 따라온다고 했었죠? 그럼 입력된 게 지금 가와 1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int v는 이라고 찍어주시면 찍었던 가가 인티저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언박싱에 의해서 인티저 1이 인트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V. 자, 그 다음에 리스트는 지금 들어가 있는 애가 인티저죠. 그럼 인티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int v는 sys v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11 됐죠? 그래서 넣는 거랑 그 다음에 값을 갖고 오는 것만 해봤습니다. 별로 이제 객체기 때문에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갔는데 이제까지랑은 약간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DTO를 가지고 getter center 메서드를 좀 이해가 쉬웠다면 얘는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값을 갖고 올 때는 get 메서드다, 값을 넣을 때는 set 메서드다.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일단 입력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요. 됐나요? 어렵지 않았죠? 예.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자, 삭제하는 걸 할 겁니다. 삭제하는 거. remove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서 한 개를 빼버리면 9개 남죠. 이런 식으로 크기가 변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remove라는 애를 하고 있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remove를 하실 때 자, 얘는 오브젝트일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remove가 있을 거예요. remove. 자, remove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remove인데 자, 하나로 합칩시다. 자, remove라는 다 존재해요. 근데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자, 할게요. 되셨나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맵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set이니까 set부터 remove를 할 건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부터 좀 진행할게요. 자,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list.remove. 자, 보시면 두 개 있는 거 보이세요? 두 개죠. 하나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자, remove element specify position. 위치를 가지고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밑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엘리먼트를 삭제합니다. 됐죠? 두 개의 삭제의 특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특이한 건 뭐예요? 얘는 삭제하면 뭐가 돼요? 인티저가 나오죠. 자, 얘는 삭제하면 뭐가 돼요? 블레인이 나오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쉬었다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스트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빨리 합시다. 자, 일단 리스트에다 두 개를 넣어볼게요. 자, 리스트 하신 다음에 점 add 하시고 그 다음에 2도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포문으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인덱스 번호를 찾기 때문에 출력을 하실 때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향상된 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두 개 다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 인덱스로 하실 거면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자바에서 길이를 재는 애는 세 개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 리스트점 사이즈라고 하시면은 길이를 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찍으면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아니면은 뭐 JCF로 우리가 인덱스로 지금 삭제할 거기 때문에 인덱스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출력하실 거면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향상된 포문을 사용한다면 어디 갔냐? 아이씨, 야, 이렇게 사용하셔도 문제 없고요. 그래서 시스오로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제가 만들어진 거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스트만 좀 메인에서 좀 돌려볼게요. 요거는 리무브는 좀 이따 하고요. 뭔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스트만 이렇게 해서 딱 실행시키면 이렇게 1, 2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는 위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위에다가 좀 만들게요. 뭐야 이거. 고마워. 자, 됐고요. 자,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 리스트 하신 다음에 좀 리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덱스로 지울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얘를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인덱스가 0이고 얘가 1이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볼까 할게요. 자, 저는 0번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은 list.get 하신 다음에 0번을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0번째를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JCF니까 2번째 있는 애가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1이 0번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려보도록 하죠. 멈췄네. 제 컴퓨터가 멈췄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컴퓨터도 걸린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 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카드 게임 뭐 배분하거나 이럴 때 카드를 계속해서 뒤로 당겨줘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줬으면 지워버리고 줬으면 지워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무브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보이세요? 자, 그러면 아까침에 여기 리무브 보시면 이 오브젝트, 리무브의 오브젝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방금 전에 리무브 이렇게 한 다음에 2를 넣었는데 인덱스가 걸려버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인티저 ii는 2. 자, 그 다음에 여기다 ii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자, 1. 요것 때문에 찍힌 거고요. 됐죠? 자, 여기다가 1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보이세요? 어떻게 지우는지 아시겠나요? 자, 리터럴의 값은 인덱스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밸류로 인식을 합니다. 요 얘기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중에 설득이래. 이해 좀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맵에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맵에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자, 나 1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가와 나를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예, 두 개 출력을 다 해보도록 하죠. V1, V2라고 하죠. 자, 맵에 이번에는 맵으로 바꿔서 돌리셔야 되겠죠. 자, 맵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112라고 하는 애가 찍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키는 중복이 안 되지만 밸류는 중복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리무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점 리무브. 자, 보이세요? 삭제하는 게 뭐죠? 오브젝트 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키가 있어요. 여기 D는 뭔지 아시죠? 디폴트 메소드. 그렇게 드렸죠. 인터페이스에다가 좀 설득한 다음에 만든다고. 키하고 밸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키는 중복이 어차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든 얘를 사용하든 뭐예요? 키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키를 가진 애가 삭제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키도 가지고 있으면서 밸류도 같아요. 그죠? 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 얘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면 중복은 밸류, 키는 중복이 안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무브고요. 자, 여기서도 바꿔드리도록 하죠. 오브젝트인데 얘는 키입니다. 됐죠? 결국은 뭐예요? 밸류 갖다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복이 되는 애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복이 되는 애는 지울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문이 들죠. 자, 여기에서는 지웠잖아요. 맞죠? 오브젝트를 가지고 지웠죠. 값을 가지고. 인덱스로도 지울 수 있었죠. 그럼 문제점은 이거가 되겠죠. 오브젝트가 같은 게 여러 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것도 좀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조건이 되게 많아요. 참조 타입은 조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외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예외를 다 메서드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알고 있으면 쓰기 되게 편한데 모르면 아예 못 써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가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브 가. 그럼 뭐 뻔하죠? 키가 없죠? 그죠? 그럼 뭐요? 예외 뜨겠죠 뭐. 보시나요? 널 포인트 익셉션. 됐죠? 그럼 가를 지우고 주석칠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뜨겠죠 뭐. 됐나요? 그래서 얘는 키로밖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각각의 그림을 제가 계속 받고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그림의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코드를 치면 여러분들 돌려보시니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명확한 이론이 없으면 못 푸세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셔서 아까쯤에 했던 겁니다. 자, 얘가 두 개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이렇게 붙겠죠. 0, 1, 2, 3. 됐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인덱스로 지우는 게 아니라 요건 인덱스로 지우는 거였잖아요. 이건 값으로 지우는 거였잖아요. 자, 그럼 값이 뭐예요? 2가 두 개 있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 밑에 거 출력하는 거 이터레이터래. 향상된 폼을 열어주시고 되셨나요? 자, 메인에서 리스트 주석 푸시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어떻게 했고만 없어졌어요? 앞에 거 하나. 이해가세요? 전체가 지워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요것만 좀 확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셋은 뭐예요?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객체로밖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 맞는 거고 이거는 안 해봐도 뻔할 거고. 근데 리스트가 가장 문제죠. 리스트는 만약 지운다고 치면 안에 있는 값으로 지울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운다. 한 개만. 그 다음에 인덱스로는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 얘가 들어가는 건 뭐다? 리터럴 값. 그쵸? 그 다음 얘가 들어가는 건 객체 값. 그러니까 얘를 인트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덱스로 인식할 거고
인티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값소리 인식할 거라고. 아까 지금 보이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키로만 지울 수 있고 밸류는 못 지웁니다.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키 플러스 밸류로 넣게 되는데 키와 밸류가 두 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키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메소드입니다. 그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좀 해주시고요. 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하기가 되게 쉽죠. 자, 이번에는 컨테인입니다. 컨테인즈. 컨테인즈고요. 컨테인즈는 꽤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컨테인즈는 다 있습니다. 근데 컨테인즈가 얘네는 두 개는 같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얘네는 같을 거고요. 자, 얘는 다릅니다. 얘는 왜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컨테인즈 키가 있고요. 컨테인즈 밸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 아시겠죠? 컨테인즈 키는 키 찾을 거고요. 컨테인즈 밸류는 밸류 찾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테인즈니까 포함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트루플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쯤에 있었던 그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JCF로 옮기신 다음에 풀면은 사실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컨테인즈만 딱 치면 그 값이,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많은 거에서 적은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딱 넣고 나서 컨테인즈가 폴스가 떨어지는 데 찾아서 뱉어내면 되니까. 아니면은 적은 거에서 많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에서 적은 거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폴스가 떨어지는 거 뭉쳐서 뱉어내면 되니까. 그럼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포문 돌리면은 시간만 더 걸리니까. 근데 컨테인즈는 넣기만 하면 바로 메서드가 처리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3줄이면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컨테인즈 하신 다음에 얘는 당연히 오브젝트일 거예요. 오브젝트겠죠. 포함되어 있느냐니까 밸류를 찾는 거니까. 하지만 얘는 오브젝트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브젝트 밸류가 되겠죠. V 발 됐죠? 자, 요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다른 메서드들 많은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제가 그나마 좀 많이 썼던 애들이라서. 되셨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셋에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입력된 거 하나만 했잖아요. 그죠? 리무브는 뭐 그냥 오브젝트니까 1름은 지워져요. 근데 아까쯤에처럼 객체를 넣으셔야 됩니다. 객체를 넣으셔야 돼요.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말고 좀 이따 할게요. 자, 여기서는 포함되느냐, 컨테인츠 뭐 해야 되지? 포함 확인, 값 확인, 객체 확인, 객체 확인하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트 점 하신 다음에 컨테인즈 됐죠? 요거 컬렉션 요거 사용해도 되는데 아까 거 문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럼 알아서 지가 다 비교해주면 돼. 네, 여기 있는 엘리멘트 전체를 요 엘리멘트 안에서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넣으면 바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데 얘는 단점이 있죠. 하나씩 확인하지 못해. 포함되어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단점이 있죠. 왜냐면 리턴은 무조건 하나니까. 그게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재기함수 사용하면 조금 더 이렇게 돌리면서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컨테인즈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1 넣어볼까요? 트루폴스니까 그냥 시소로 찍어보도록 하죠. 시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에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셋에서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트루 됐죠? 이해 가시죠? 그냥 넣으면 알아서 지가 찾아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로 돌아가셔서 리스트도 똑같은데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리스트 돌려보시면, 자, 리스트 돌려보시면, 네, 이렇게 112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거니까 여기 출력 끝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list.contains. 자, 보시면 오브젝트 똑같죠? 네, 아까처럼 매뉴얼 똑같죠? 물음표? 네. 얘가 널이라면 이도 널이고 혹은 얘가 equals 2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들어온 값과 그걸 확인하는 거죠.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요번에는 이렇게 넣어볼까요? 잘 보세요. 자, 3, 1번 넣어볼게요. 3. 그 다음에 시소로 찍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자, 한번 돌려보시고, 자, 당연히 폴스로 떨어질 거고요. 자, 이번에는 2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2로 떨어졌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예,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제일 쉬운 메서드죠. 자, 그 다음에 맵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맵 실행시킬 거니까 요거 좀 바꿔주시고. 자, 맵에서 찾을 때는,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애가 지금 가. 이거 리무브 좀 지울게요. 삭제 요거. 그러면 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도 지금 얘를 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 1, 나 4가 들어가 있는 걸로 해봅시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리무브 시킨 건 없으니까, 자, 시스오로. 자, 처음에 키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map.contains key. 자, 그 다음에 지금 키는 가가 있어야 되니까 가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contains value 4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트루 되죠? 아주 간단한 메서드죠. 얘가 만약 이거 메서드를 안 나와놓고 오버로딩으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쓰기 힘드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찾을 때 인티저로 해서 IR로 만드느냐 아니면 인덱스를 넣느냐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그렇게 돼 있으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오버로딩 하지 않아요. 네,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서드를 구분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럴 때. 오버로딩도 마음대로 그냥 기능 같다고 막 사용하는 건 조금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특수한 애들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냥 사용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흔하고 많이 써가지고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자, 갑니다, 여인. 자, 이제 해드릴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요거는 같으니까 네모 좀 처리하고. 네, 진짜 부탁드리는데 나중에 책 사거나 그러면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는 것만큼까지만 좀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공부하기 되게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에 쓰는 거 있고 안 쓰는 거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자, 얘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투어레이. 투어레이라는 애 하나랑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키셋 됐으면 여기서는 특수한 애가 하나씩 만들까? 그래, 투어레이까지만 하고 따로따로 만들자. 자, 투어레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레이. 뒤에 안 보이셔서 위로 올릴게요. 자, 투어레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로 가보세요. 자,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점 투어레이. 됐죠? 자,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실행시켰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만들었을 때 인티저로 만들었거든요. 그쵸? 얘는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이거 오브젝트죠. 얘 나온 거 뭐예요? 인티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가능할까요? 자, 잘 볼게요. 자, 이렇게는요. 아이, 가능할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얘는 문제 없죠. 자, 마우스 올려보세요. 자,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를요, 각각의 시퀀스 보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리턴해주는 애거든요. 자, 예시가 없네. 자,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얘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자, 제네릭을 설정해놨죠. 투어레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 배열로 만들어줘요. 자료 구조가 아니라 기본 배열로 만들어주는데, 얘가 들어가 있는 애가 인티저죠. 그리고 인티저 혹은 다른 애들일 수 있죠. 그 메서드를 뭐예요? 캐스팅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인티저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티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들어 놓을 때 인티저만 만들라는 법은 없죠. 뭐 스트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DTO 객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할 때 오브젝트로 패턴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상된 부분을 사용해서 자, 아짜 누르시고 얘는 안되겠다. 껴낸 다음에 해야죠. 자, 인티저 됐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메인에서 리스트 돌려볼게요. 자, 보이세요? 찍혔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보세요. 자, 얘가 나온 애가 인티저죠. 그죠? 근데 처음에 나왔던 애가 오브젝트죠. 얘 자식 클래스를 바꾼다고 치면 바로 이렇게 인티저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단 말이에요. 얘만 그래요. 왜냐면 얘 클래스가 없죠. 배열은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다른 애들은 원래 만든 게 뉴라면 그 뉴로 그냥 바뀌잖아요. 캐스팅이 되잖아요. 얘는 집이 없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요. 갖고 와요. 표시가 됐죠. 다시 바꿨죠. 인티저. 됐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 얘만 좀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나왔죠? 그럼 오브젝트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브젝트는 슈퍼 클래스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이렇게 익스텐저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럼 뉴 했기 때문에 얘 생성 객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걔를 어떻게 확인해요? 해시코드 오버라이드 했었죠. 위치, 그 다음에 디스로 바꿔서 처리, 이런 식이죠. 근데 얘는 집이 없죠.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못 찾는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꺼내서 안에 있는 애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건 또 있어요. 자, 오브젝트로 만들었죠. 그럼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상위 객체라고 했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제네릭을 써놓긴 했지만 인티저, 스트링, 캐릭터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얘를 통째로 겉 껍데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얘가 오류가 발생하겠죠. 만들어진 것 자체부터. 이해가 가세요? 그 자체를 담을 수 있는. 네,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제가 쉽게 하려고 인티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오브젝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객체가 다 때려나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투차 어레이로 뽑은 애가 형변환이 가능해. 그럼 못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스트링인데 인티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다른 집에 워낙 들어갈 수 없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꺼낸 애들만 형변환이 가능해요. 그럼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고 그렇죠. 오브젝트로 꺼낸 것만. 그쵸. 오브젝트를 꺼내서 그 다음에 형변. 아시겠죠?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저께 했던 거, 저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했던 거 그 내용 좀 알고 있으면 좀 가능하거든요. 요걸 알아야 좀 이따가 할 객체가 들어갔니 빠졌니 아니면 얘가 넣었는데 얘가 지워졌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못 바꿔요. 이거 맨날 하시면 와 메뉴를 읽어보고 투차월에 기본 타입으로 바꿔주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 바꿔요. 아시겠죠? 요거 좀 조심하셔서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기본 타입 배열을 참조 타입 배열로 바꾸는 메서드 있습니다. 에즈리스트라고 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서 쓰세요. 네. 자,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셋에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셋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셋은 하나 넣었잖아요. 아직 테스트가 지금 입력밖에 안 왔어요. 출력을 못 해가지고, 그죠? 근데 객체 확인하는 것까지는 했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2, 3. 자, 그러면 1, 2, 3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공통 메서드부터 하나를 좀 하고 해야 되겠네. 자, 공통 메서드부터 쉬운 것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 만들게요. 공통 메서드. 여긴 다 각각이고요. 위에다가 공통 메서드 3개를 좀 넣어드릴게요. 하나, 둘, 3개. 되셨나요? 자, 뭐가 있냐면요. 되게 간단한 애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 크기를 재는 애고요. 얘 공통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전체를 지원해내는 애도 있습니다. 클리어.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건 당연히 있는데 그냥 혹시나 싶어갖고 이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객체니까 이퀄스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클리어 통하면 클리어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하면 각자 출력은 못해도 얘가 뭐 객체를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공통 메서드입니다. 쟤네들이 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출력 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객체 요것만 할 거예요. 객체 입력 개수 사이즈로 하시면 되는데요. 시소로 하신 다음에 set.size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메인에서 자 돌려보시면 자 3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출력은 못하는데 출력할 방법은 없는데 객체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특징을 이용하는 게 뭐예요? 이터레이터 패턴. 그러니까 몰라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근데 무조건 끄내. 그럼 끄낸 거 지워. 끄내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참조 타입이니까 끄내 지워 끄내 지워. 그럼 언제까지? 없을 때까지. 그럼 그게 이터레이터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는 애가 가능하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set to 차어레이 됐죠? 밑에 것도 좀 써보시면 좋은데 일단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자 to 차어레이죠. 자 찍어볼게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자 마우스 올 보시면 오브젝트 배열이에요. 그죠? 자 오브젝트로 뽑아볼게요. 오브젝트 배열의 S. 자 됐으면 이번에는 폼으로 좀 찍어볼게요. 자 시스 S. 뭘 해볼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인티저였죠? S에 I에 아이고 S에 그냥 I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거죠. 기본 배열에서 사용했던 거. 그냥 길이 알면 그 길이만큼 인덱스 번호를 알아서 출력해줘. 지금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출력해볼게요. 자 나온 거 보이세요? 자 1, 2, 3 됐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셋을 찍을 때 가장 편안한 방법일 겁니다. 되셨나요? 오브젝트를 찍어도 어차피 출력을 하게 되면 걔가 투스트림으로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 있는 애가 인티저죠? 그럼 걔가 다시 또 뭘로 변해요? 껍데기를 찍을 수는 없잖아. 걔를 찍으면 다시 인트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객체가 들어가 있다면 객체를 찍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찍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한 방법일 수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있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이터레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셋을 기본 배열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덱스를 통해서 출력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바꿔서 다시 배열을 만들어서 인덱스로 출력한 겁니다. 아시겠죠? 얘의 객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인덱스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 인덱스가 셋이죠? 그럼 순서가 없고 중복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가 멋대로 나와요. 3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1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JVM에서 가장 빠른 애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막 돌리다 보면 가끔씩 3이 먼저 나오는 애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터레이터는 지금 보시는 모든 애들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용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뭐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출력하는 방식은 아셔야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투어레이 했고, 자, 얘는 없어. 없고 하나를 더 밑에다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출력하는 방법은 이터레이터라는 애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이터레이터 패턴을 통해서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적어드려야 되겠죠? 얘 반환 타입은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 객체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애거든요. 즉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을 확인해서 꺼내주는 객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셋을 이터레이터로 바꿔서 확인해서 하나씩 해서 출력. 됐죠? 얘는 뭐예요? 키가 알아야 되니까 키를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서 호출해서 출력.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일단 기본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얘도 있는데요. 얘는 셋으로 바꾼 다음에 이터레이터로 바꾸니까 키셋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키셋. 중요한 건 뭐냐면 키셋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지금 키 있죠? 키만 셋 타입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 이 정도만 하면은 JCF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더 많은 것이 있기로 하지만 뭐 이렇게 인덱스 오버라든지 그런 거 있던데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하니까 한번 API 필요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트링 때랑 똑같아요. 인덱스 오버 그 위치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셋부터 가도록 하죠. 셋은 안 했으니까. 자, 지금 현재 값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1, 2,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얘를 출력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력할 게 아니고요. 요거다 주석 처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출력할 게 아니고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세트 점 이터레이터 이렇게. 근데 막 비슷한 거 진짜 많지 않냐? 이스 MT도 우리 스트링크 봤었죠. 객체가 비어있으면 0으로 찍어야 되는데 얘도 사이즈가 0 찍어도 나오거든요. 얘는.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안에 값이 있느냐 없냐 차이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면 그냥 비었다고 트루폴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스트링은 뭐예요? 얘. 그냥 스트링프의 특징적인 거니까 얘가 있으면 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트루폴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됐고요. 자, 이터레이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타입은 무조건 이터레이터 타입이라고 했었죠? 자,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제네릭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숫자 들어가 있으니까 인티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터.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while을 통해서 객체가 없을 때까지 뽑습니다. 여기 두 번째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has next가 객체를 확인하는 애. 그 다음에 next가 확인한 객체를 꺼내 갖고 오는 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while문을 이렇게 두 개 돌려볼게요. 됐죠? 만약에 참조 타입인데 여기서 객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두 번 찍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확인하고 next를 하면서 그 객체가 셋 객체에서 빼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시킬 겁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어차피 안 돌 거니까 여기다 시스온 하나 찍어서 확인 가능.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시스오로 인티저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변수를 나중에 바꿔서 사용하세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만들어준 거를 설명하려고 그냥 냅두긴 했는데. 자, 돌리시면 자, 1, 2, 3 한 번만 나왔죠. 그럼 뭐예요? 밑에 있는 객체는 비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한 번 끄집어내면 그 안에 객체는 넥스트 되면서 계속 지워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언제까지? 값이 없을 때까지 계속 출력한다. 이게 이터레이터 객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셋을 뽑아낼 때 아까쯤에 to array를 통해서 뽑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면 객체가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터레이터 패턴을 통해서 바꾸고 객체를 확인해서 무작정 다 꺼낸다. 없을 때까지. 단순한 건 이거예요.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 좀 단점이긴 한데 그때는 아까쯤에 했던 거 쓰시면 돼요. 여기다 인트 선언하고 여기다가 인트 뿔뿔 해주면 계속 인덱스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는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아니 뭐 그거 말고도 사이즈 하셔갖고 해도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리스트에서 셋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뭐가 되셨나요? 이것도 해드려야 되나? 한 번 출력된 객체는 다시 입력되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터레이터에 의해서 출력이 되면 객체 안의 객체는 다 비워진다. 이겁니다. 되셨죠? 네.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요거 주석 처리하시고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은 1212인데요. 리무브 시켜갖고 112가 들어가 있습니다. 112. 됐죠? 자, 요거 출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리스트 점 이터레이터로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그냥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 반환 타입 이터레이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인티저 들어가 있죠? 자, 인티저, 그 다음에 뭐 이터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들어가서 이터레이터 실행시켜주면 끝. 쉽죠? 이렇게요. 자, JCF는 모든 애들이 뭐예요? 객체이기 때문에 껍데기 객체 있잖아요. 그것만 추적할 수 있으면 거기 안에 값을 끝내는 거 문제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주 쉽습니다. 이제 맵이 문제죠. 맵이 이터레이터가 쓰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규칙 자체가 키를 모르면 밸류를 전혀 못 찾게 돼 있거든요. 네, 키를 모르면 밸류를 전혀 못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걔를 다시 키들만 모아서 셋으로 만들고 셋에서 다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 다시 불러야 됩니다. 네, 그게 좀 복잡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되셨나요? 맵으로 넘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그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맵은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출력을 좀 지우고요. 지금은 이렇게 넣어볼까요? 가나다라. 첫 번째 문제. 지금 소스에서 오류가 안 뜨죠? 근데 얘는 키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에 얘네 두 개를 넣는 건 얘 다시죠? 자, 얘가 가죠? 그럼 얘가 튀어나올까? 얘가 들어갈까? 아니면 얘가 유지할까? 아니면 얘가 튀어나갈까? 네,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되게 복잡해요. 근데 셋하고 맵하고 규칙성이 틀리거든요. 만들어진 객체 자체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좀 하시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가나다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터레이터로 못 뽑아요. 당연하죠. 얘는 무조건 키를 부르셔야 돼요. 삭제도 안 되고요. 삭제도 밸류가 따라서 절대 삭제 안 되고요. 삭제는 무조건 키. 출력도 키. 확인할 수 있는 건 얘 들어간 거 있느냐, 얘 있느냐 이거밖에 확인하지 못해요. 출력도 무조건 키. 삭제도 키.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사이즈는 똑같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여기다가 맵이라고 하십시고요. 자, 첫 번째. 자, 투, 차, 없어요. 말씀드렸죠. 얘는 뽑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개잖아, 값이. 키가 아니면 밸류잖아요. 그럼 뽑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키만 뽑든지 밸류만 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키, 셋.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키만 모아서 셋 타입으로 만들어줘요. 셋. 이렇게요.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애가 뭐예요? 뭐 오브젝트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스트링이니까 저는 스트링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됐죠? 자, 그럼 뭐예요? 키들이 셋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키를 다시 이터레이터로 만들어. 자, 그럼 얘가 이터레이터 타입이 되겠죠? 아이고.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스트링으로, 스트링이 아니겠죠? 스트링이구나. 자, 스트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터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while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애를 맵에서 점 get에서 같이 배운 것처럼 키만 불릴 수 있으니까 스트링으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소문자 스트링 이렇게요. 됐죠? 네, 그러면 키만 갖고 와서 이터레이터로 만들고요. 키만 돌면서 알아서 출력을 해주겠죠. 맵에서. 그래서 여기다 실수를 찍으시면 내가 키를 몰라도 전체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맵을 만드는데 키를 모를 경우는 사실 뭐 많지 않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맵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기본 메서드는 좀 끝내봤습니다. 자,
여러 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자,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셋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잘 보세요. 아까 침에 제가 했던 건데요. 요 문제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냥 대충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고 저장을 눌렀네. 저장할까? 그래 저장하자. 바탕화면에 JCF 이글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인티저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인티저 하신 다음에 i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이라고 집어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만들겠습니다. i2는 20. 짜잔. 자, 그 다음에 set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제네릭 넣어주시고요. 인티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set는 하신 다음에 new hash set.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네릭은 인티저. 됐죠?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가 set.add 하신 다음에 i1 set.add i2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ys5 하신 다음에 이거 아니지 이거 system.out.println 야, 이거 치는 게 어떻게 오타가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세치 이렇게 좀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땡길게요. 뒤에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잘 보세요. i2에다가 3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치에다가 리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다시 출력. 이것이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출력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도리도리.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문제는 저렇게 되고요. 자, 메인에다가 메인이래. 뭐 셋에서 한번 볼까요? 셋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add하고 난 다음에 sys5로 셋 찍어볼게요. 셋. 됐죠? 자, 메인에서 셋만 좀 돌려볼게요. 자, 셋 돌렸고요. 보이세요? 객체들 저렇게 나오죠. 저렇게 나오죠. 아시겠죠? 이게 일단 투스트링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API를 보는 거를 계속 연습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빨랐는데 이게 점점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게 번아웃이죠. 네, 다시 좋아질 상황은 오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셋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해시셋입니다. 그죠? 그래서 Shift F2를 누르신 다음에 해시셋을 가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뭐 나오겠죠. 이렇게 뭐 설명이나 인터페이스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 all 메서드에 보시면 toString이 없죠. 자, 보시면 아까쯤 했던 거 add, 넣는 거, 지우는 거, 복제하는 건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contain 포함하는 거, 그 다음 비었는지 확인하는 거, iterator, remove, size 보시죠. 제가 가르치는 메서드는 거의 여기에는 거의 다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몇 특수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모르셔도 되고 그럼 그때 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toString이 없죠. 없어요. 보시면 없죠. 근데 얘가 특이한 거는 자, abstract set이라는 애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없죠. equals 해시코드만 있죠. 자, 보이세요? 해시코드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오버라이딩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래는 부모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죠. abstract set이라는 곳에 있죠. 얘는 뭐예요? 얘도 안에 있는 객체로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equals도 똑같겠죠. 말씀드렸죠? 해시코드 equals를 사용하려면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교할 수 있으니까. equals가 해시코드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애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봅니다. 어디 갔냐? 컬렉션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add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clear, contains, is empty, iterator, remove, remove all, size, to array. to array 보이세요? to string 여기 보이세요? 찾았네요. 됐죠? 오브젝트는 껍데기만 찍잖아요. 근데 얘가 상위에서 toString을 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찍을 때 모양대로 찍힌다는 얘기죠. 원래는 위치에 골뱅이 16진 세시 코드가 찍혀야 되잖아요. 근데 상위 객체에서 투스트링 오버라이딩 해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익스텐즈한 모든 애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찍히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는 시소를 찍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배열 모양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못 읽고 객체를 추적하지 못하면 쟤를 분명히 답을 체크하면은 아 객체네? 그러면은 16진 클래스의 골뱅이 16진 세시 코드네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PI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저 문제도 정답은 뭐 컴파일 에러가 뜬다. 그 다음에 뭐요? 객체 이렇게 해서 객체가 찍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스트링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찍힙니다. 다른 애들도 확인해보면 다 똑같겠죠. 왜냐면 JCF니까. 그것만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뭐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못하겠군요. 한꺼번에 임포트 하시는 거는 단축키 아시나요 혹시? 네,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시면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 다 임포트 됩니다. 네, 아까쯤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제거.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언제 하나씩 치고 있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시고 하나 선택하고 하나씩 하시고. 네, 그렇게 안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시면 알아서 임포트 해줍니다. 됐죠? 그럼 다 임포트 됐죠 여기? 아 물론 중복되는 애가 없을 때 중복되는 거 있는 거면 빨간 줄이 가요.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라고 뜨는데 이렇게 단일 객체로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동으로 임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올 때 붙여놓은 다음에 일단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필요한 하나의 객체는 다 임포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JDK 없다 그럼 라이브러리예요. 그럼 인터넷 찾아서 그 메서드 집어넣으면 이 라이브러리가 어떤 거 사용하는지 알겠죠. 다운로드 받아서 익스터널 자라스 해가지고 외부에서 끌고 와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려볼게요. 고고. 또 메인 안 했어. 자 보이세요? 됐죠? 자 셋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I1과 I2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1과 I2가 레퍼런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자체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세요? 객체와 객체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트림 툴에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갖고 왔잖아요. 그 경우밖에 없고요. 집어넣으면 뭐예요 일단? 걔가 하나의 객체입니다.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1, I2가 들어갔는데 I3를 바꿔도 I2를 바꿔도 어떻게 돼요? 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2를 지웠죠. 그럼 지금 얘가 뭐예요? 변수에 담겨 있는 애죠. 그럼 얘는 뭐예요? remove object 밸류겠죠. 오브젝트요. 그럼 리스트니까 오브젝트밖에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I30을 지운 거죠. 근데 30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10, 20, 10, 20 이렇게 치웁니다. 혹은 20, 10, 20, 10 이렇게 치든지. 이유는 뭐예요? 셋은 순서가 없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뭐 나올 때 로또 같은 걸 문제풀이해서 나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해 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맵을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는 얘입니다. 자, 또 쳐드리죠. 맵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엔 맵 문제입니다. 위에다가 만들도록 하죠. 자, 퍼블릭이고요. 자,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맵 테스트. 요번에도 칸은 없어서 그냥 쓸게요. 자, 여기다가 맵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자, 이번에는 인티저에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으로 만들고 해시맵으로 만들죠. new 해시맵. 시간이 왜 항상 없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맵은 똑같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map.push이라고 해서 값을 집어넣을게요. 키와 밸류니까 한 3개 정도만 집어넣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
국어, 한글, 코로나.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자, 합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 1, 2, 3 넣고, 자, 맵 점 리무브. 자, 여기다가 국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코로나를 지워야지. 아니, 국어. 자, 국어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린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ISC로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contains value.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어라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찍어볼게요. 자, 시스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게요. 맵 ISC.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 키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었죠? 1, 2, 3, 4을 넣었어요. 자, 그럼 얘는 키죠? 자, 그럼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셋하고 맵하고 얘랑 반대거든요. 자, 얘가 들어가 있죠, 미리, 먼저. 그럼 얘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얘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했었죠? 자, 리무브를 국어로 지웠어요. 삭제할 때 맵은 밸류로 지울 수가 없죠. 됐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되게 많이들 틀리세요. 그냥 리무브는 지워지는 거다. 글자 보이네? 그럼 삭제. 차라리 없으면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맵에다 컨테인즈 확인했죠. 그럼 얘가 국어가 있으면 뭐예요? true가 찍힐 거고 아니면 안 찍히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키를 찾는 애기 때문에 얘는 삭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true가 뜨겠죠. 이건 예상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얘입니다. 얘가 들어갔는지 얘가 확인했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를 복사를 하고, 자, 맵 테스트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맵 테스트로 만들어 주시고 메인에다가 그냥 때려 넣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붙여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시면 자동으로 임포트 되실 거고요. 됐죠? 자, 돌려볼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잠깐만, 메인을 제가 안 누르네요. 자, 보이세요? 한글, 국어, 코로나죠? 맵은 뭐예요? 새로 들어온 객체를 입력하고요. 원래 있었던 객체를 밀어냅니다. 셋은 반대예요. 원래 있었던 객체를 유지시키고요. 새로 들어온 객체를 반환시켜줍니다. 셋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다시요. 셋은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를 입력을 하지 않고 밀어냅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예요? 맵은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같은 키라면 얘를 밀어내고 새로운 애를 집어넣습니다. 이 특징만 좀 잘 알고 계세요. 요거는 뭐 나중에 쓰면은 좋은데 나중에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쓸 거라면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웹에서 여러분들 값을 막 넘겼어.
근데 똑같은 키 값을 넘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게 입력이 된다. 그죠? 그걸 사용하는 게 뭐예요? 로그인을 방지시킬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컴퓨터에서 내가 로그인을 했어. 그럼 얘가 여기다 세션 정보를 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컴퓨터에서 세션을 담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복 로그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얘 거를 그냥 세션을 알려버리고 얘 거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요. 얘 거는 지워져 버린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중복 로그인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사이에 뭐 연산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맵은 기준이 무조건 뭐다? 키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맵은 왜이래? 크리스마 들어오면 어떡하나네. 맵은 새로운 객체를 입력한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삭제시켜버립니다. 리스트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